예. 오늘은 염건영 교수가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으네 만난 지가. 그죠? 2주 됐네요. 2주? 네. 2주인데 저 설날을 넘겨가지고 한 해 넘겼다는 개념이 들어서 네. 멀게 원래 보이나? 격주로 뵀는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 그런 것 같으네. 오늘은 우리 염건영 교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외국 사례를 이번 주는 한 2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외국 연쇄살인 중에 제가 이제 교수님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왜곡된 외국 연쇄살인 관련해서 유튜버들이나 아유 그 엉터리 말도 못해요. 네,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저 원전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교재가 있잖아요. 그 연구한 박사님들 미국에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분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연쇄살인 이전 살인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패턴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저 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공부 좀 하고 왔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 외국 연쇄살인범 중에서 우리가 꼭 다뤄야 될 몇 명은 있어요. 한 오늘 20건데. 저 염 교수가 하시는 그 오늘 존 웨인 게이시 사건이죠. 유명하죠.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경찰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전번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했던 이제 데이비드 버코위치 거. 네. 또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뭐 테드 번디도 당연히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대표적인 거 몇 건은 우리가 이제 짬짬이 저 시간 나는 대로 염 교수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주요 연쇄살인 100건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사해서 하나 드릴게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방송이나 이제 언론에 나온 거랑 틀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야, 진짜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저 국내 살인 사건도 교수님 어떤 뭐 누구 어디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뜻 아니고 어디 방송하는 걸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좀 많이 막 나와. 국내 살인 사건도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우리나라도 연쇄살인 책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책을 보면 한 명이 잘못 번역한 겨 처음에. 그걸 그대로 따라 사는 거야. 그걸 또 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 이게. 맞아. 예. 이제 번역본이 그게 문제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보자 해서 저도 주말 내내 눈 시뻘겋게 뜨고 영어 책부터 해갖고 자를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 염 교수가 준비해 온 존 웨인 게이시 사건. 네. 이제 이거를 한번 다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태어난 게 1942년생이니까 엄청 그 당시엔 젊었죠. 지금. 그 당시엔 젊었죠. 이제 오래전 예.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도 대학에서 이제 범죄 수사 하시던 교수님이 그때는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이 게이시 사건이 얼마 안 된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10년 그렇지. 90년대 초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저 게이시가 94년도에 아마 네, 약동물 주사로 네. 사형 집행됐을 맞아요. 거예요. 네, 사형당했기 때문에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살아 있었던 94년도니까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게이시 사건은 미국의 심지어는 교수님 엔터테인먼트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관련 워낙 쪽수가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즘에 나오는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영향을 미친 사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하게 지하로 들어가갖고 막 그 살인하고 토막 내고 하는 그런 영화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사실은 게이시 사건에서 시작된 거 이게 아니에요? 원전이에요. 원전이잖아요. 예. 가시죠, 뭐. 예. 네. 일단 존 웨인 게이시 이 친구는 1942년 3월 17일생 출생이래요. 그래서 94년도에 교수님 말씀대로 사형을 당했고요. 미국에서 교수님 말씀드린 뭐 제프리 다머부터 해가지고 제프리 다머. 뭐 별의별 연쇄살인범이 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연쇄살인범을 대충 그 계산을 때려도 그냥 좀 주요 사건만 해도 300개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5명 이상 죽인 걸로 치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보는 이유는 게이시가 보여준 사회적인 어떤 생활상하고 범죄자로서의 생활상하고 너무 형격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런 것도 너무 정반대해서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사람들이 받은 그 사회적 충격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지 그거는. 이 충격 자체가 많이 죽였다는 게 충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러냐 이게 가장 큰 충격을 입혔던 사건이란 얘기죠. 이게 저 일본의 범죄학자가 얘기한 이웃집 살인마 이른바 얘기하는 양복을 입은 뱀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시켜 주는 거 맞아요. 그죠? 양복을 입은 뱀이라는 표현 그 사건이에요 이게. 네, 이 사건일 것 같아요. 예. 1980년도에 이제 33명의 청년과 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거고요. 33명의 소년 내지는 청년. 예, 남성들이네요, 주로. 네, 다 전부 저는 남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MBC에서 나온 걸 봤는데 다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청소년은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하고 소년이 섞여 있어요? 소년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사회 졸업 이후에 사회 활동하는 친구들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슈몰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 소년들만 공격했다. 그래서 전부 청소년으로. 네,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실제 조회를 보면. 근데 그렇기보다는 성인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주로 전부 다 성폭력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여기에 이제 학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니어하고 이제 성인 예, 같이 섞여 있다 이걸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어떻게 적발이 됐냐면 이전에 이제 그 게이 씨가 사는 지역 자체에서 연쇄적으로 소년하고 청년들이 사라져요 계속. 근데 이 당시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가출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웨스트 시카고 지역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실종이 됐는데. 실종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게이 씨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게이 씨가 당시에 이제 건축업 있잖아요. 집 지어서 파는 거 이걸로 대성을 한 거예요. 건축업자네. 네.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짓고 꼼꼼하게. 오. 거기다 이 사람이 또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얘기만 하면 뻑가는 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람 자체가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주변 사람한테 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범죄자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포근한 아저씨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넉넉한 아저씨. 근데 이제 초기에 어떤 일이 있어 계속 아이들이 실종이 되니까 지역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참. 근데 이제 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경찰은 오리무중이고 아이들이 완전히 종적이 감춰진 상태니까 계속 이게 3, 4년을 계속 아이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 리더들을 집합을 시켜놓고 이거 아이들이 자꾸 사라지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사회운동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렇게 나타난 게 게이 씨였어요. 이게 대박이죠. 왜 당시에 이제 게이 씨가 제이 씨라고 아시죠, 교수님? 청년상공회의소 있잖아요. 네, 청년상공 제이 씨 우리나라에 씨. 예, 주니어 커미티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조직의 이 장을 맡고 있었고요. 제이 씨 활동했구나.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그 지역의 민주당.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그 지역의 하원 의원 정도나 시장 정도는 최소한 되는 정도의 레벨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잘 나가는 진짜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는 사람. 그렇죠. 지역에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시카고 일대에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높았대요. 야, 그 지역에 그 제이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게이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모범가야. 세상에 돈을 벌어도 저렇게 써야 돼.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걸 교수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상황에서 경찰한테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호루라기 지급 사업을 하자. 호루라기. 예, 남자들만 없어지니까 남자도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호루라기 지급 사업을 해서 비상시에 호루라기 불도록 하면서 이 게이 씨가 학교까지 찾아다니면서 제이씨에서 만든 호루라기 있잖아요. 방범용 호루라기를 나눠줬대요. 나눠주면서 비상시에 이렇게 부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하면 꼭 불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들한테 매번 이제 자주 찾아가가지고요. 왜 아이들 못 찾냐. 이 아이를 찾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미안할 정도로 경찰들한테도 가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겠다, 진짜. 심지어 뭐 그 지역에 감투랑 감투는 다 썼어요. 뭐 방범 전문위원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왜 없어지나 좀 파봤어요. 파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밤 시간대에 놀러 다니다가 사라지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저녁 시간대도 일을 하고 부모님하고 바로 데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역 그 쉽게 얘기하면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까지 창출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수님 나오겠죠. 78년도에 로버트 피스트라는 당시 15살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15살. 예. 근데 이 학생이 그 드럭스토어라고 교수님 미국 가보시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럭스토어가 이제 약국도 아니고 편의점 안 있는 약국 편의점 개념이죠. 코너. 예. 그래서 그 드럭스토어에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끝나면 물건 정리도 하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장기간으로 좀 고정적인 알바를 하기 위해서 아까 게이 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사업을 게이 씨가 JC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주니까. 지역에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피스트란 친구가 그 게이 씨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게이 씨라고 얘기는 당신은 안 했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 일자리 알아봐 준대요 하면서 그 아저씨 만나러 가는 나 거야? 드럭스토어에 가서 일 좀 하고 끝나고 나서 그 아저씨 잠깐 만나고 일자리 확인하고 올게 이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안 온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엄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언론이나 이런 데는 경찰이 바로 투입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드럭스토어를 갔어요. 피스트 엄마가 가서 우리 애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애가 일 끝나고 갑자기 어떤 아저씨 차가 오길래 차 타고 나가는 것까지는 봤어요. 이거 약사님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드럭스토어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니까 엄마가 이제 어이없어갖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해갖고 웨스트 시카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드럭스토어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성인 남자 같더라. 이렇게 그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조회해봤겠죠. 목격자를 수배를 해봤더니 게이시 차로 나오는 거죠. 게이시 차. 예. 그래서 게이시 차로 나오니까 이제 당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간 것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엄마가 그날 그 생일이었대요. 애가 실종된 날, 피스트가 실종된 날. 어머니 생일이었어요. 어머니 생일인데 그 생일 잔치에 애를 데려가려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나갔다고 그러고 그때 집을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놀라서 신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게이시 차가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게이시 차라고 확인이 됐으면 교수님 그다음에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회해봐야지. 게이시에 대해서. 게이시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는 없지만 단말기가.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경찰은. 아예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의심을. 그죠. 그 정도 상황이면. 예. 그래서 이제 게이시가 분명히 유력한 용의잖아요. 마지막으로 본 애 아니에요 피스트를. 그렇지. 그럼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당시에 경찰 그 지휘부 입장에서는 에이 걔가 어디 데려다 주려고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 웨스트 시카고 폴리스에 그 신참으로 온 경찰관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경찰관은 새로 왔기 때문에 게이 씨가 얼마나 유력 인사인지를 잘 몰라요. 그 명성을 모르는구만. 네. 햇병아리라. 예. 그리고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 정도 사이즈의 큰 지역들은 지역 경찰청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 뽑을 때 선출제로 하잖아요. 선출이에요, 선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유력 인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때 상당히 제한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라고. 게 미국 사법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참 형사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위에 이제 수뇌부는 야, 그걸 왜 조사를 해? 우리 경찰이 얼마나 협력적인 사람인데. 이른바 얘기한 친경파. 그렇죠. 그리고 막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수뇌부를. 제가 한 번만 저기 오라고 해서 조사만 하겠습니다. 임의동행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해봐 이렇게 된 거죠. 담당자 지정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게이시가 실수한 거예요. 오라고 하고 저기 만나자고 그랬더니 전부 다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지가 죄가 없으면 나 만나고 알리바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교수님. 근데 알리바이 얘기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막 피하다니까 이거 보고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이거 봐라,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해봐 이래서 이제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거죠. 이게 계속 오라고 했는데 이제 조사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체포는 나중 문제고요. 압수수색에서 집을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왜? 첫 번째,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방에 있잖아요. 방 있잖아요.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 그 남성 노인하고요. 남성 노인이요. 하고
소년하고요 성관계하는 포르노 잡지가 여러 권이 발견이 된 이른바 거예요. 얘기한 남색 잡지. 네, 지금은 불법이죠 미국에서. 지금은 아예 안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발간이 됐었대요. 그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 남색 잡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게이 포르노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거기서 많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경찰들이 이제 뇌가 무너진 거죠. 왜 그러냐면 범행 가능성이 있지 이제. 왜 그러냐? 일단은 범행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해갖고 아이 낳고 잘 사는 아주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보였는데 남색 잡지가 왕창 나오니까 이거부터 당황을 한 거고요. 케이시 얘가 그동안 애들한테 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죠, 경찰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변이 있잖아요, 묻은 그 딜도라고 그러잖아요.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되는 진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위 기구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변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그 자위 도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항문에다가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추정을 해보면 그러면 남자지 그게. 예, 그러니까 학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배설물까지 묻었다면. 왜 그러냐면 뭐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동성애자들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관장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변이 묻어 있다는 건 강제적으로 삽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고문이에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이거 강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창고하고 차고 쪽에 이제 뒤져봤는데 여기에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면 실종된 그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의 운전면허증이 여러 개가 나왔고요. 예. 그걸 안 없애고 그걸 트로피 같죠, 교수님. 트로피구나. 예, 그게 왕창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증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그 배지하고 반지 같은 거 이제 명문고등학교 팔찌 차고 다니는 게 이렇게 뭐 있다며요. 매는 팔찌 거. 이런 거 있다며요. 장신구? 예. 그러니까 학교를 표시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학생들 관련된 게. 또 이제 그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는 경우도 저 어릴 적에도 있었거든요. 가끔 뭐 증명사진 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갑도 발견되고 지갑 내에 있는 그 실종자 사진 있잖아요. 이것도 막 발견되고. 게이시는 트로피를 놓으면서 설마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와서 수색하려 하고 방심한 것 같으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어디 뭐 짱박아 놓은 것도 그러네, 아니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옷까지도 많이 나왔대요. 옷까지. 예. 그러니까 이 순간에 보니까 이거 범인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경찰관들이 야 다 뒤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수가 있었는데 야 다 뒤져 이거 아닌 것 같다. 정밀수색. 네. 그래서 교수님 다음 얘기한 복잡하게 들어간 수색 작업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갔는데 벽장하고 찬장을 다 뒤졌는데 벽장이 하나 있었대요. 벽장을 딱 열었는데 여는 순간에 옷은 걸려 있었겠죠. 근데 밑에 있잖아요, 교수님. 뚜껑이 하나 있더래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예, 그게 이제 이게 표본인 거예요. 네.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열었는데 열자마자 교수님 그 사체 썩은 냄새 있죠. 막 10년, 막 7, 8년 썩은 냄새 있잖아요. 시신성 냄새.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찰관들이 역해가지고 순간 당황을 했고요. 했겠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양탄자 들이번에 바닥에 시끄럽지 않게 양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탄자가 놓으면 바닥면에 공간이 있는 걸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소음을 먹어버리니까. 먹으니까. 다 드러내고 두드렸더니 밑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갖고 이제 일자로 형사들 투입을 했겠죠, 경찰을. 투입을 했는데 1차 경찰들 투입 조가요 박살이 났대요. 왜? 시골 경찰이잖아요. 어쨌든 시카고 본 경찰이 아니라 시카고 지방 서쪽에, 경찰이죠. 지방 완전 지역 경찰이니까 뚜껑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하고 처참한 광경 때문에 초기 투입된 인원들이 순간적으로 오바이트가 쏠려가지고 거기서 또 토사물 내보내면 또 안 되잖아요. 섞이니까. 튀어나와야죠. 나와가지고 완전 다 개어냈대요, 그냥.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토해내고 정신 차리고 완전히 다 이제 비운 상태에서 그러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뭐가 나오냐? 살이 썩어갖고 말라붙은 뼈들. 이게 살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말라붙은 뼈들. 그러니까 2, 3년 된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시신 있잖아요. 교수님 썩지 않고요. 우리 베이컨이라고 좀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게 말라붙어 이렇게 쪼그라든 있잖아요.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지방 덩어리. 네, 지방 덩어리로 돼 있는 사람의 지방길 덩어리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해갖고 완전히 육포 형태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러니까 미라화된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왕창 발견됐고 장기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말라가지고
그냥 바닥에 그냥 그러니까 종이장처럼 붙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 이 새끼가 나쁜 놈이죠. 진짜 잔인해. 아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교수님.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네. 자백 받을 것도 없네 그냥. 예. 이건 바로 구속시키면 되겠네. 그래갖고 이게 잡아온과 동시에 이제 수색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얘네도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아우 내가 지역사회 얼마나 저명한 인사인데 나한테 이래 이러고 막 개기다가 이제 와서 그랬대요. 당신 지금 시신이 수십 구 나왔어 지금 어떡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게이 씨가 갑자기 돌변하더래요. 그게 뭐라고 돌변했냐? 내가 얼마나 이거 똑똑하니까 이렇게 좀 안 잡혔지 이제 잡혔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경찰 조롱을 하더랍니다. 이제는 어차피 네. 이제 포기한 상태구나. 네. 그러니까 포기보다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면 교수님 포기 플러스 뭐냐면 나의 위대함을 너네가 드디어 이제 알기 시작을 했구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 자료에는 그 정도로 아주 쓰레기같이 진술을 했다는 얘기죠. 6년 동안의 기간을 했어요. 이 범행을. 그러면서 총 33명의 어린 소년과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에이구. 이게 이 상황을 저지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신은 교수님 지하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뒷마당 있잖아요. 지네 집 뒷마당에 네, 뒷마당 묻었구나. 창고 쪽 그쪽에서 이제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그 강이 하나 있대요. 강의 다리 밑에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내구의 사체 있잖아요. 이거 데스플레인 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스플레인스 리버에다가 그 밑에 다리가 있답니다. 그 다리에 교광 밑에다가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33구. 예.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분석을 하면서 진행돼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불론박이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당시에 미국의 범죄학계가 그 당시에는 미국 범죄학은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학자들끼리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 33명이 끝이냐. 그러니까. 이런 나도 의구심을 가진 그 생각부터 범죄학자. 딱 그러니까 드는데. 교수님 그쪽 파벌이죠. 이쪽 있고 또 한쪽 파는 이게 달 거다. 이게 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이제 반대편 있잖아. 그러니까 더 있을 것 같다는 논리는 뭘 것 같으세요, 교수님? 내 생각은 33구가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더 그 나머지 장소를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딱 내가 볼 때 외곽 장소는- 무대기 네. 이렇게 희생자를 갖다 놓는 것 같은데 그럼 집 안에서 27구 발견했잖아요. 네. 지하에서. 네. 그다음에 강가에서 4구 발견했죠. 네. 뭐 그리고 집 뒷마당 그 창고인 데서 2구 발견했잖아요. 네. 그러면 장소가 이렇게 무대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 다른 장소가 더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다면 거기서 나온 시신이 더 있을 수도 그 희생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총 그 당시에 실종된 아이들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종된 숫자는 직접 말씀드릴 건데 이거 맞춰보면 사실 실종됐다고 신고된 아이 숫자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 피해자가 더 많아요. 예.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다. 예, 피해자 시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있을 거다. 얘기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 27구에 2구 하면은 이제 29구잖아요. 29구. 4구는 저기 강에다 강.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얘가 땅을 파든 어디든 그냥 33구를 다 처리하려면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강까지 버리냐. 그러니까 얘가 한 행동 중에 집 바운더리를 벗어났다는 거는 시신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그 유력한 행위인데 연쇄살인에서 이걸 외곽으로 갖다 강까지 위험한데 지도 관리가 안 된다 갖다 묻어놨다면 다른데 또 다른 장소가 있을 수도 있다. 얘가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걸리니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쪽 파, 즉 더 있을 것이다 하는 범죄학자들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는 범죄학자들 논리는 뭐냐면 얘가 진짜 보관이 안 되니까 지가 외곽으로 나가면 교수님 지가 자주 가는데 뭐 낚시터나 교수님 옛날에 어릴 그렇죠. 때 잘 왔던 데 있잖아요. 지가 주로 가서 울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걔가 그랬다고 진술 나왔거든요. 강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밖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다 갖다 묻었다면 그것도 집안의 바운더리로 봐야 된다. 아는 영역으로 범위를 네. 같은 범위로 네, 봐야 그러니까 된다. 범죄학자들이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쪽 주장 다 맞아요. 들어보면. 잘 되네.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결론은 없어요. 그럼 33에서 끝났으니까. 예, 이건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거가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와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상당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도 자주 가는 곳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반경 전체 섹터에 포함을 시킨다. 교수님 옛날에 사건 중에 그런 거 많으셨잖아요. 뭐 범인이
사처 유기했는데 자기가 옛날에 낯익었던 늘 그래요.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익숙한 곳에 갔다가 처리하는 건 맞는데 예. 또 그 후자 설명한 범죄학자들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또. 양쪽 다 저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제가 뭐 저기 뭐야 주대가 없어서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하여튼 이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33명의 희생자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응.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세 번째로는 이게 미국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 당연하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이거 건데. 뭐 난리 났겠다 진짜. 사진 보시면 클라운 이게 우리 피에로 광대라고 부르는 피에로. 클라운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불렸냐면 이 지역에서요. 시카고 지역에서 포고 더 클라운이라고 불렸어요. 포고가 뭐냐면 교수님 그냥 뭐 쓸데없는 장난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포고가 그냥 명사 있잖아요. 뭐 깐부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친구끼리 부르는 명칭식으로 막 쓰는 명칭이래요. 그래서 포고 더 클라운 이렇게 얘기하면 포고 광대 아저씨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친절한 광대 아저씨네. 친절한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잘못된 거고 자기가 포고라는 명칭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포고가 이름이에요. 광대 이름이에요. 그래서 포고 더 클라운 그래서 광대 아저씨 포고 이게 정확한 광대 명칭. 아저씨 포고. 광대 아저씨 포고 이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포고는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친절하고 넉넉한 아저씨를 의미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개념도 있는데 주로 이제 쓸데없는 장난질 이런 개념이 많거든요. 익살스러운 네, 뭐 그런 그런 툭툭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고라는 거는 그냥 그 이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애칭이네, 애칭.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그 보시면 광대에 이 사람이 집착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피에로 복장을 하고서 거의 매주 있잖아요. 그 지역에 소아병원이 있대요. 아이들 입원하는 병원이. 가지가지하네. 그래서 이 병원에 거의 매주 가서요. 공 던지기부터 불쇼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그 위문 공연을 봉사활동하고 댕긴 거네, 쉽게 얘기해서. 예. 얘가 한 봉사활동이 되게 많아요. 들으시면 다 열받을 참. 건데. 자선활동에 장학활동에 봉사활동.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지나가면 포고 더 클라운이라고 막 불러서 하이하이 이러는 거예요. 애기들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분석이요. 범죄학자들은 이 병원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감기나 독감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아이들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취향에 맞는 아이들을 고르기 위해서. 아동기 때부터 이걸 왜 그러면 6년 동안 했는데 안 걸렸으니까 이걸 노리고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 친밀감. 왜 얘네들이 성장해서 얘네 주로 공격하는 애들이 14세에서 18세 사이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10대 밑에 아이들하고 유아들하고 와서 친해지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내가 접근할 때도 범죄 포획물이 쉽게 나한테 다가오도록 저 아저씨 착한 아저씨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 심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범죄학자들이 많아요. 초이스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것도 자기 예, 그런 성적 취향에 그런 맞는 분석도 있어요. 취향과. 예. 그래서 이 말도 안 되지만 이 그 피에로 복장을 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뭐 그 지역 정가에 그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주지사 부인하고 찍은 사진도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오고요. 민주당 쪽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있잖아요. 이 민주당 쪽 관련된 업무들을 그건 미국 민주당이에요. 또 네,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민감한 시기라 신경 쓰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동을 했기. 아버지는 또 공화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랑 전혀 반대 개념으로 아버지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당시 이제 방송에서는 왜 중산층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유력한 정치인이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런 왜 개판을 쳤냐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분석으로 1년 동안 계속 시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게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 성장 과정을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어릴 적 사진이에요, 게이 씨요. 애기 때네. 예, 좀 상당히 좀 우울하죠, 얘기가요. 게이 씨는 그 아버지 이제 존 스탠리 게이 씨하고요. 엄마인 마리온 엘레인 로빈슨이라는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민자 가정이에요. 아, 이민자구나. 예, 그래서 이제 범죄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국적이 틀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폴란드계 이주 세대고요. 거의 1.5세대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덴마크 쪽 예, 이주인이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만나다가 미국인으로 결혼했으니까 뭐 문제가 있겠냐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적인 그 가정 문화에 지금 영향을 익숙하구나. 익숙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 이탈리아 마피아 전에 폴란드 마피아가 장악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는 공격전이었나 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음주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폭력적인 건 나와요. 그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이 게이시 아버지 있잖아요. 주태백이구나 이게. 예. 그래서 존 게이시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징집을 나가갖고 아버지가. 예. 그래서 일부 범죄학자들은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아시잖아요. 고기를 갈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PTSD. 예, 그렇게 있을 보는 거야. 범죄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시의 가정에 만약에 게이시가 연쇄살인범이 되는 원인이 있었다면 아버지인데 무조건 아버지가 왜 게이시를 이렇게 학대했냐, 학대한 건 추정이 되시잖아요, 교수님. 그럼 왜 학대했냐 했을 때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너무 무수한 죽음을 보다 보니까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술로 풀다가 이 꼴이 나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는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1차 대전 참전했는데 첫 번째 이제 학대 내용이 뭐냐면 게이시를 대상으로 CC라고 많이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예. SISSY 이게 욕이죠. 그러니까 남자애를 대상으로 넌 여자애 같은 남자애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소리잖아요. 욕설이래요. CC. 예. 그래 CC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된 게 남자애가 남성성도 없고 맨날 여자애 같냐 뭐 이래갖고 막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형제가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남 이녀죠. 근데 그 2명의 아이들은 아빠한테 참 다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시킨 대로 말 잘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공부 학업도 좀 잘하고 하니까 게다가 또 딸이니까. 학업을 잘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게이 씨가 고등학교 중퇴인데도 검정고시를 받는지 해갖고 대학을 간 걸 보면 머리는 있는 집안 같아요. 그래서 이 딸 2명이 있었는데 이 딸 2명은 너무 이제 철저하게 자기한테 잘하니까 그 딸은 술 먹어도 폭행 안 하고요. 너네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게 아빠의 희망이야 이러다가 이제 게이 씨만 뭐라 하냐면 dumb and stupid라고 얘기한 거예요. 넌 바보야, 내가 또 바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학대가 심했겠어요. 거기다가 구타를 하면 딸은 안 때리고 이 게이 씨만 계속 두드려 팬 거죠. 거기다가 CC 하면서 네. 비속어 써가지고 여자 같다고 비꼬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할 때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데 비교학대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것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사람 네. 비교당하는 것처럼 불쾌한 게 없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교당해가지고 굴욕감 느끼는 건 말도 못해요. 그죠, 교수님? 그건 하면 안 돼. 진짜 비교하는 건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게이 씨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는 뭐 얘가 왜 또라이가 됐냐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 나올 수 미국 있어요. 범죄 심리 분석가나 행동 분석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게 이 친구한테 비교 학대를 했던 거. 그러니까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를 지금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범죄학자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들이대는 이론이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뭐 비교 학대 당해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이겨내고. 그렇죠. 물론. 얘는 못 이겨낸 거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주로 이제 혁대로 많이 때렸대네요. 재직 같은 건데 재직. 예, 이게 재치. 이거 가죽 혁대로요. 옛날 진짜 통가죽 있잖아요. 그걸로 아이고야. 때리고 청소용 도구로 때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차량 수리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업사 하시니까 그 망치 막 스패너 이런 걸로 팼나 봐요. 아이씨. 이거는 주민들 주변 성장관의 친척들한테 확인했는데 나왔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엄마가 달려들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말렸대요. 여보. 근데 부인하고 딸들은 안 때렸나 봐요. 그래갖고 부인이 말리면 때리는 걸 멈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말리니까 스톱한 상태에서 뭐라 하냐면 넌 마마보이의 새끼야 죽을 때까지. 하하 CC의 더맨 스튜디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게이 씨를 몰아버린 거죠. 예. 애를 아주 바보를 만드는구만. 근데 이제 게이 씨가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 이 사람이 14년 정도 살아 있었잖아요. 재판 받고 나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범죄학자들 만나줬대요. 게이 씨가 만나면서 왜 그러면 분석 대상이거든. 어차피 그렇죠. 사형은 당할 거니까. 만나면서 얘기한 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아빠보다 엄마가 더 미웠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 있어요. 대체로 그러더라고. 학대를 하는 사람보다 학대를 옆에서 지켜보는 네. 엄마를 더 원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교수님.
여성에 대한 성욕을 가졌으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범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순전히 100% 남성에 대한 성욕을 가졌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연쇄살인자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범죄학자들이 분석한 책을 또 놓고 보면 엄마에 대해서 훨씬 미워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왜? 때리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진술하면서도 아빠가 그래도 날 키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다. 맞은 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이런 진술이 나오는데 말레는 엄마가 훨씬 미웠다. 왜 미울까? 나를 구해서 집으로 나가서 이혼을 하든가 나를 살리려면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원망이 다른 쪽으로 발현돼 버리는 거예요. 예. 교수님 그렇게 분석하세요? 그거 많아요. 우리 사례에도 그런 거 꽤 있어요. 대한민국 사례에도. 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교수님? 정정희 같은 케이스도 어렸을 때 그렇고요. 학대하는 아버지, 때리는 매일같이 술 주정하고 두들겨 네. 패는 아버지보다 자신을 그 신경 써주지 않은 그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엄마 쪽으로 그 발현되는 그런 케이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게이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아예 자체 이제 매력을 못 느낀 거죠.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 표상형이 돼 버리니까 또 비교 확대 대상이 저 여자 형제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아예 그냥 이거 뭐래 교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시킬 거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분석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1949년에 게이 씨하고 게이 씨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2명이 꼬마 있잖아요. 놀이터에 놀고 있는 꼬마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성추행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가 그때 들어간 게 아니고 게이 씨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아들이 지금 옆집에 아이하고 여자의 꼬마애 하나를 만졌는데 몸을 그거 아냐고 혼 좀 내주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돌았겠네. 캐톨릭이거든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옛날에 저기 이발소에서요 면도기 가는 가죽 보신 적 아, 있으세요? 이렇게 걸어놓고 넓적한 거에다가 이렇게 촥촥 이렇게 하잖아. 그거 있었다며요. 저는 몰라요. 있었어 이렇게 한 이 정도 폭 될 거예요? 칼을 갈 수 있다며요. 가죽을 이렇게 걸어놨어. 네. 이렇게 길이로. 네. 그래서 넓적한 가죽이 있는데 그걸 쫙 잡아 당겨갖고 면도칼을 여기다 착착 이렇게 해서 갈아요. 그거 그걸로 맞으면 아프겠네요. 있어요. 아, 그 맞으면 아픈 게 아니라 죽지. 그걸로 죽기 전까지 맞았대요. 요때 이제 아버지한테 맞은 건 맞은 거고 요때 이제 게이 씨한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해요. 뭐냐? 아버지가 이제 공업사를 하시잖아요. 그 공업사에 오니까 뭐 자동차 뭐 부품이나 윤활유나 납품하는 그 저기 그 관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친구 아저씨가 하나 오더니 게이 씨한테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차에 좀 탈래 이래갖고 꼬신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남자한테. 에이씨.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게이 씨란 아이가 그때 아기 때죠. 여러 차례 계속 당했나 봐요. 당했는데 신고를 못 했대요. 그 아버지가 무서우면 그런 거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맞을까봐. 네, 진술에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재판 받고 나서 조사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그때 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두 가지 다 나와요. 엄마는 어차피 방어도 안 해주는데 그 엄마는 엄마한테 필요 얘기해봐 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다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나오고요. 아빠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한테 하면 왜 이 새끼 아빠가 없는데 거기 끌려들어가고 당하고 집에나 또 두드러 맞을까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캐톨릭은 당시에 지금 캐톨릭과 또 틀리잖아요. 가톨릭이. 그러니까 동성애 폭행을 당했잖아요. 이거 엄연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냥 성폭행 중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이걸 얘기했다간 진짜 아빠한테 맞아 죽겠다. 땅에 묻히겠다 싶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즉시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있었던 것도 게이 씨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원인이 되지 않았냐. 특히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의 범죄학이나 영국 범죄학에서 동성간 성폭행이 동성 대상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성애적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이고 남자애들만 계속 뭐 벗은 모습이나 이런 쪽에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뭐 그때까지 뭐 사고를 친 건 아닌데 당시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 카톨릭 집안에서 동성애적인 자기 성 정체성이 드러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또 내쳐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의 실어증 같이 주변에 친구도 못 사귀고 자기 통제를 한 것 같아요. 일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자책을 많이 했겠다. 왜 나는 네. 괴물이 돼버렸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단상으로는 자기 혐오증이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기에 엄청 심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에 오하이오주의 워털루라고 영국에 있는 워털루 거기 말고 유럽의 워털루 말고요. 그 오하이오주의 워털루라는 데서 그 KFC 가게 있잖아요. 매니저로 취업을 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예. 근데 이 친구가 대박을 내요.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 교수님 그 당시 돈으로 70년대 있잖아요 교수님. $10,000,000라는 돈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어우. 네,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제가 볼 때는 몇 억은 받은 것 같아요 연봉으로. 그래서 KFC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동성애자인 게 기질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니까 그때 그 프라이드 치킨 가게에 딸 있잖아요. 딸이 이제 아버지를 소개해줘갖고 그 매니저로 취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딸하고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조언을 해요. 빨리 결혼, 후딱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별일 없이 하는 거죠. 그 여자가 이제 마이어스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까 교수님 제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게이 씨가 어디 나왔냐면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노스웨스턴 거기 또 알아주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참나. 예, 왜 그러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경영학과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명문인데 여기를 멀쩡하게 졸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좀 있는 친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련해서 분석돼서 사후에 하나 또 나온 게 뭐냐면 시신에 대해서 시체하고의 면접을 만남이 이루어졌던 게 이게 청소년기에 나와요. 뭐가 있었냐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빈소 그 청소하고 이렇게 수행원 있잖아요. 네, 안내주고. 네, 안내해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알바했구나. 고객들 오시면 해주는 거. 여기 아버지가 이제 강제로 보냈대요. 가서 저기 사람 비니까 도와주라고. 간도 좀 키우고. 이제 여자 CC 갔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까지 몰랐네요, 요새. 그 박세리 저 공동묘지 가서 뭐 골프 연습 시켰다는 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간 키워준다고 그러는 것처럼 맨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넌 마야 여자애가 친마에 나 사내 새끼가 여자처럼 뭐 너 안 되겠어 간 좀 키워 남자답게 좀 씩씩해지게 막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이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 그러네요. 장례식장 같은데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로운 건 하나 배웠네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장례식장 수행원이 아니고요, 교수님. 그 잠을 어디서 자? 이것도 아동학대예요. 시체 방부 처리 영치실 뒤에서 거기 시체 옆에서 자라고 했대요. 아우 이건 진짜 어린애한테 너무 심한 거지. 그러니까 게이 씨 상황을 보면 얘가 욕을 먹을 만한데 당연히 나쁜 놈은 맞는데. 아니 뭐 천하에 죽일 놈인 건 사실이지. 예, 근데 이 과정상 보면 이게 웃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일하면서 그 장의사들 있잖아 염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방부 처리하는 거 다 쳐다보고 뭐 막 그냥 다 본 거예요 시신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냐. 범죄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자주 보면 네. 시신을 나 같은 사람도 시신을 워낙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이 보셨죠 교수님. 시신을 워낙 많이 보다 보면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무감각해져. 우왕해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자고 염하는 거 다 보고 3개월 동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치질 옆에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린애를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3 지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석 달 지나서 저기 엄마한테 얘기했대. 엄마 나 이거 알바 나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제서야 와라 그래갖고 이제 갔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동학대지. 학대 정도가 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지. 이거 뭐 그건 뭐예요? 뭐 시체 10대 소년 죽어 있는 뭐 관 속에 들어가고 애무하면서 뭐 이건 본인 얘기죠? 예, 이건 본인 진술인데 거의 맞다고 봐요. 진술 내용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갖고 이제 3주 있었잖아요. 있는 과정에서 이제 문과학하다 보니까 이제 시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일단 죽은 사체다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러다가 이때 이제 이 친구가 시체까지도 온 것 같아요. 밤에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죽어 있는 이게 소년 사체가 있었는데 그 관에 들어가서 옆에 누워서 잤대요. 예, 자면서 이제 만졌대요. 자기가 어차피 남성애가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게이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을 뭐 성폭행을 했다든가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 나온 건 없고 얘 입장에서는 남자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시신이니까. 예, 영안실에서 최초로. 그래서 그때 만지면서 이게 또 완전 또 이상한 변태로 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이 친구 관련돼서. 그리고서 이제 성인이 됐죠. 성인이 돼서 이제 KFC 매니저도 하고 이게 성공을 했는데 68년도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주 혐의가 미국은 적나라하게 나오더만요. 학문 강제 성교행위. 우리나라 이제 유사강간이라고 그러죠. 예, 이걸로 해가지고 체포돼 갖고요.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가지고 그냥 10년 선고 받았죠. 왜 그러면 미성년자니까. 문제는 이제 이때 얘가 이제 망가진 거죠.
왜 망가졌냐? 끝난 거지 뭐. 그 KFC 취업까지 시켜줘 와이프가 열이 받아갖고 바로 이혼 소송해갖고 이혼 그렇지. 그냥 해버리고. 그 더더군다나 저 남자에다가 미성년자한테 학문 성교한 놈하고 살고 싶겠어? 예. 그 여성분이 예. 아내가? 예. 그래갖고 이제 그냥 거기서 다 그동안 해놓은 게 리셋이 된 거죠. 그래서 교수님 사진 보시면 68년도에 나온 그 머그샷 있잖아요. 이게 여기 머그샷. 나와 있는 게 요거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교도소 갔잖아요. 갔는데 10년이면 세잖아요. 근데 이 당시 처벌이 지금같이 교수님 뭐 형량의 뭐 60%나 70% 살아야지 뭐 가석방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석방의 규정이 그냥 뭐 죄 살다가 판사나 교정당국에서 봐서 괜찮은 내보내 이렇게 됐대요. 미국이 특히 심했죠. 그 형량 챙기는 게 없이 기본 채워야 되는 게 없이. 그래갖고 요즘 18개월 만에 나와요. 아씨 10년 받았는데. 10년 받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얘기가 뭐냐면 진짜 10년을 꽉 채워서 내보냈으면 얘가 진짜 정신 차리고 살인범으로 안 갈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래, 이거 교정당국의 책임에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10년을 받았는데 2년 만에 18개월을 살고 1년 6개월 산 거죠. 1년 반을 거저 먹네, 살고 거저.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2년 정도 살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가보니 딱 18개월, 1년 6개월 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석방으로 출소가 됩니다. 가석방 출소되면 이제 그 지역 경찰들이나 보호관찰관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니까 시카고로 아예 넘어가요. 이사가 버리는구나. 네, 시카고로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워털로에서 이제.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 하청업 있잖아요. 하청업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건물 짓는 업자로 바뀌어갖고 거기서 사업을 미친 듯이 잘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간 데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시 노우드 파크타운의 노리치라는 지역이 있대요. 여기서 집을 구하고 거기서 재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공한 중산층으로 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제 범죄가 살인으로 이제 전이되는 집안에서. 예 이런 과정으로 아까 이제 그 발견된 집.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제 잡혔잖아요. 이제 일 저질러갖고 잡혔는데 잡고 났더니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참 저도 읽으면서 열이 받은 게 일단 부모로부터 얘가 주로 타겟이 된 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쓴 자녀들까지 공격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거리의 소매치기나 노숙소년, 가출소년 이 주 타겟이었어요. 없어져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들이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거나 네.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을 만한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요 교수님 또 뒤에 또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게 이게 요렇게만 요것도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카고 할 때 이게 소문이 다 났대요. 그래가지고 노숙하는 이 지역이요 되게 그 인심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노숙하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이 없거나 뭐 아니면 보호시설에서 뛰쳐나온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이 여기 와도요 먹고는 살았대요. 지역 주민들이 막 저기 자선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막 해주고 보호 같은 거 해주. 왜 지역 사회만 틀리잖아요 미국은.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로 다 모여들어? 야 거기 가면 다 죽어 애들이 없어져 이래가지고 죽어. 네, 노숙청년이 씨가 말랐대요. 심각한 거죠. 왜 밤에 다 문 걸어 잠그고 그랬다니까 남자애 짓는 집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을 타겟으로 한 건 교수님 이유는 뻔히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신고가 들어가는 게 보호자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거에 대해서 수사 왜 안 되냐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타겟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자기가 안 잡힐 수 있다는 확신성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간땡이가 버가지고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 있는 소년들까지 다 노리기 위해서 이제 범죄를 그러다가 결국은 탄론하는 계기가 됐네. 키스트까지 가갖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항상 그 완벽한 범죄자가 딱 한 번의 방심으로 걸리잖아요. 네. 그죠? 예,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 밖으로.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노숙소년들하고요, 이 친구들을 공격한 방법이 너무 엽기적이에요. 뭐냐, 경찰관 배지하고 신분증 같은 거 비슷한 걸 들고 가서, 나 지금 잠복 수사하는 경찰인데, 너 지금 여기서 국어랭이한 불법인 거 알지? 너 여기서 성매매야, 너 성매매 하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저씨 아닌데요? 그랬더니, 일단 너 타. 그래갖고, 뭐, 그 당시에는 미국 경찰이 뭐 영장 없이도 막 수갑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갖고 수갑을 채우고, 차에 실은 다음에 재갈을 물리고요. 자기 집으로 가 차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보통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가자마자 이제 성폭행을 하고요. 강간을 바로 수갑 채운 상태 재갈 물리고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엽기인데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인데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기 전에 노끈 있잖아요. 나일론 끈 있잖아요. 이 나일론 끈에다가 중간에 접질려 갖고 나무 망치 있죠.
이걸 넣어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목에다 알아요. 걸어놓고. 이게 옛날 중세시대 목졸림 사용 방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걸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요. 돌리고 막 살려주세요 하면 그거 쳐다보고 10분 있다가 풀진 않고요. 계속 있잖아요. 미세하게 돌리면서 얘가 계속 죽어가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래갖고 이 부분에서는 그때 수사관들이 거의 이제 경악을 했대요. 이게 세상에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저렇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살해 과정을 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구나. 네. 그러니까 노건의 그 나일론끈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막 쓰던 그 저기 뭐 보라색 빨간색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망치를 계속 돌린 거예요. 목에다 걸고. 이러다가 이제 얘 진술이 뭐냐면 사망 딱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오르가즘을 느꼈다. 이게 얘 진술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적으로 33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냐. 전형적인 연살인마야.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너 그럼 왜 집에다가 저기 두고 27고 왜 집에다 다 묻었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얘 진술했대요. 딴 데다 갖다 놓으면 파다가 발견되면 그렇지. 범행이 드러나니까 너 같은 멍청한 놈만 갖다 놓겠냐고. 근데 우연히 집을 살 땐 몰랐는데 집에 밑에 뚝뚝 두드리니까 자꾸 비어 있는 것 같더래요. 봤더니 밑에 걔도 모르고 그 집을 샀구나. 뭐 알고 샀겠어요 그게. 방공호 형태로 만들었나. 예. 그러니까 밑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물건들이라면 다 한 1m 높이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어다니는 정도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다 시신을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지 입장에서도 너무 바글바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뒤에 뒷마당에다가 둘 해놓고 그것도 차니까 내에서 강가루 다리 갖고. 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진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게이 씨 얘기한 게 또 충격을 또 준 게 뭐냐면 지가 안 했대요. 그럼 누가 했대요? 잭이 했대요 잭. 잭. 예. 항상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잭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려요. 맞아요. 그래서 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애야. 그게 소위 말하는 뭐 광대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나를 시켰다는 거야. 예, 잭이라는 아이가 악마적 인격인데 얘를 시킬 때는 나는 블랙아웃이 돼. 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애가 하나 죽어 있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히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교수님 이 친구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왜 그러냐면 게이 씨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다가 연장으로 머리를 맞았대요. 쇠 연장으로. 그 몽키 스패너 같은 걸로 막 그걸로 때렸다며. 맞았대요. 그걸로 맞아가지고 그 완전히 맛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 있었대요. 그것도 아버지가 생쇼한다고 또 한 거지? 예, 근데 이제 맞은 건 사실이고, 근데 가서도 그 의사 입장에서는 너 이거 성인 돼서도 제정신 아닐 거야. 근데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전문의들 얘기는 그때 맞은 충격이 외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뇌 구조에 이상을 왔을 수 있다. 왜 이게 완전 블랙아웃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뇌가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텐데 이때 양심적인 뇌라고 하는 전두엽이 완전히 손상이 돼서 우리가 연살인범 전두엽이 망가져서 그렇다고 또 진단하는 사람. 네, 근데 이때는 교수님 CT나 MRI는 없었잖아요. 그냥 맞다. 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렇게 게이 씨를 이제 두둔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봤을 때도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본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당시에. 예, 그래서 나 이렇다, 뭐 이랬는데, 1980년 3월 12일 날, 배심원단이 그냥 유죄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뭔 잭이요, 잭은. 게이씨 아니요, 이러고. 33명이나 죽였는데. 예, 쌍놈 새끼야, 뭔 잭이요, 게이씨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이 바로 이제 형량 선고하잖아요. 사형, 그리고 딱 때려버리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선고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게이 씨가 수감 생활하면서 또 골 때려요, 교수님. 뭐냐면 광대 있잖아요. 네. 삐에로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대요. 참. 2,000점 정도라고 보통 나와요, 기록에는. 그렸는데 이게 또 이제 미술 전문가들이 감정을 했대요. 네. 감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저기 뭐라 그러죠? 철학이 있는 그림이다. 작품이다 그러고 자기를 그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림을 또 사겠다고 나온 또 미친 인간들이 있었대요. 이 살인범이 그린 그림을. 나 이제 이해하는 것들 많아 보면. 그래가지고 이걸 또 그림을 또 그려갖고 이 뭐 작품적까지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거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되는 얘기지. 이 미국 사회에서 아무리 막가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죠. 1994년 5월 10일 날 리셀 인젝션이라고 하시죠. 리셀이 뭐냐면 치명적이라는 뜻이고요. 인젝션이 주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사. 예, 주사 사용 제도를 리셀 인젝션이라고 그러고요. 스테이트빌 커렉션 센터에서 사용이 집행됐는데 당시 52세였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봤는데 교수님 여기 나와 있어요. 신원이 정확하게 드러난 그 피해자더라고요. 아유 나이가 이제 16세, 18세, 15, 14, 17, 16, 14. 고만고만하네. 예. 21살이 제일 많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21살이 2명 있네. 네. 이 당시는 이제 미국은 18세부터 성인이었기 때문에 17세까지는 전부 다 학생 피해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세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 피해자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원미상의 피해자 리스트가 교수님 5명 나오잖아요. 5명. 예, 이 5명은 이제 가출이나 또는 이제 보호자들이 내용을 몰라서 신고가 안 됐거나 또는 이런 조회가 안 되는 이런 5명으로 보는데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 5명 중에 1명에 대해서 신상이 확인이 됐대요. 예, 그거 왜 됐냐면 실종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유전자 교수님 DNA 말씀 많이 DNA. 하셨잖아요. 근데 유전자 분석을 또 나중에 참 미국 경찰이 괜찮은 게 나중에 그 여기 이 당시 이 피해자들 그 시신의 일부들을 다 보관을 했었나 봐요. 해놨다가 유전자 시스템이 되니까 비교를 해봤는데 엄마를 찾은 거라. 그래갖고 하나는 신원 찾아줬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게이 씨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좀 골 때린 놈인 게 저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밥 잘 먹고 뒤룩뒤룩 잘 쪘죠. 예. 게이 씨가 계속적으로 범죄 관련 다큐멘터리에 수차례 출연을 해요. 출연을 받고 출연을 해요. 출연을 해서 내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식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그걸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게이 씨 관련된 유명한 게 뇌 적출이에요. 법원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새끼 뇌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연구해야 된다. 예. 그래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헬렌 모리스라고 해서 그 유명한 뇌과학자이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그래 헬렌 모리스 박사님이 요구를 한 거예요. 얘 머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망시킨 다음에 뇌를 적출해서 넘겼는데 그 다음 상황은 뭐냐면 이제 헬렌 모리스 박사님 얘기를 그렇게 하셨대요. 일반 사람 머리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뇌를 다 분해해봤다는 얘기시죠.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이야. 네. 어떻게 보면 유영철이라든지 정남규 죽었지만 이런 놈들, 강원순이 같은 놈들 뒤지면 네. 진짜 국가에서 그냥 그 뇌를 그 적출해가지고 연구 범죄 그 하게 해서 또 범죄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죽어서는 사회를 위해서 뭐라도 기여해야 되잖아. 이게 교수님 이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뇌에 대해서 과거에 뭐 아인슈타인 뇌도 보관했고 뭐 게이 씨의 뇌도 뭐 적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CT나 MRI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뇌를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뭐 지금 그럴 필요 없을 쓸어 갖고 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CT나 MRI 있잖아요. 고감각 MRI 촬영을 해서 그 분석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범죄 방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냐. 적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당시에 게이 씨가 지금 33건을 벌이는 과정에서 3건의 신고가 더 있었어요. 최소한 경찰에. 근데 이 경찰이 이거는 이제 무마가 된 건데 경찰에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다 묵살을 했답니다. 왜 그러면 그 3명의 아이가 미국 경찰이나 똑같고. 예, 그 3명의 아이가 전부 다 게이 씨를 만나러 간다고 진술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가거나 게이 씨랑 만나는 장면이 있었다는 진술이 정확한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웨스트 시카고 폴리스에다가 이게 나왔었대요. 진술이 나와서 좀 조사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시 경찰 수뇌부가 그러니까 담당 형사들이 무시한 게 아니고요. 수뇌부가 하지 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 사람한테. 게이 씨가 어떤 사람인데? 네, 게이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인물인데. 그래서 이게 뭐 찍어 누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미국 경찰이 한번 문매를 맞은 사건이 이 게이 씨 사건이라는 걸 좀 말씀드려요. 아까 우리가 뭐 테드 번디라든지 제프리 다머라든지 리치 웨이 네. 뭐 등등에서는 짬짬이 틈나는 대로 염 교수가 좀 원전 입고 와서 하시는 거니까 네. 원전 보고 오셔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소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연구 자체가 한참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미국의 네. 연살인 범죄 관련된 그 수사 제도가 지금 굉장히 센 거거든요. 아, 잘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연구 없다가 유영철이 기점으로 해갖고 막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님 바쁘셨잖아요. 바빴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좀 틈틈이 좀 그렇게 뭐 해주세요 이게. 네. 그래서 저가 교수님 이게 참 제가 그 미국 걸 공부하면서 좋은 게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이 디테일하게 너무 잘 나와요. 맞아요. 저도 이거 게이시 사건을 보면서 그 과거 내용들이 여기저기 다 조각조각 파편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다 취합을 하니까 아 이게 이런 괴물을 만드는 상황이 이게 진행이 됐구나. 맞아요. 예,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기 보니까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네. 네. 그 가출을 하거나 이래도 누가 찾을 사람이 없고 사회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범죄. 그거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거. 과거 노숙인 대상 범죄 되게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거는 어렸을 때 어떤 그 이 부모로부터 학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어렸을 때 폭력. 그 폭력을 당한 케이스. 네. 이런 거 등등은 공교롭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연쇄살인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에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너무 그죠? 많아요. 맞아요. 뭐 연살인범 얘기하면 뭐 불장난 뭐 야뇨증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하여튼 요런 식으로 테드 번디도 해주시고 그 그린 리버 사건, 리치웨이 사건, 네. 뭐 제프리 다머 사건. 네. 제프리 다머는 내가 뭐 논문 하느라고 꽤 많이 연구했습니다. 네, 네. 그 요런 거 이렇게 합쳐갖고 한번 짬짬이 좀 해주시면 네, 좋을 열심히 것 같아요. 해보려고요. 네. 예. 외국 사람들. 오늘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